네, 안녕하세요. 먼저 abstract 클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 클래스는 한글로는 추상화 클래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새로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 추상화라는 개념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메소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소드를 쓴 이유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메소드 단위로 또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중복된 코드를 여러 번 쓰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메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을 피하는 장점이 있었고요. 만약에 도서관에 있어서 도서관에 책을 추가를 하는 작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추가하는 작업은 여러 번 발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코드들을 각각의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addbook이라는 메소드 하나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 addbook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어떻게 보면 추상화에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사용한 것도 추상화의 일부입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수와 메소드를 묶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단위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 이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자료 구조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였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통해서 메소드에 접근한다든지 오브젝트를 통해서 어떤 변수에 접근한다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여기서 이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사용되는지는 별로 이해할 필요가 없이 단지 그 어떤 메소드나 변수들을 필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바로 가져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개념이 encapsulation 또는 information hiding이라고 했고요. 이 encapsulation, information hiding에 가장 많이 쓰였던 키워드가 public, private 키워드, 그리고 protected라는 키워드도 잠시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abstract한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또 abstract clas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stract class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예제와 랩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 cla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클래스 레벨이 abstract한지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하는 목적은 상속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을 강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줄이고요. 두 번째는 이 inheritance를 강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abstract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를 보게 되면 A 클래스 앞에 abstract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넣게 되면 A 클래스 자체를 사용할 수는 없고 A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abstract 클래스, 여기서는 A 클래스가 될 겁니다.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오브젝트는 생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생성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 abstract이라는 키워드는 클래스 레벨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메소드 레벨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 클래스는 이렇게 abstract 메소드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abstract이라고 메소드를 정의를 하려면 이 구형부가 정의가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형부가 정의가 안 되어 있고 파라미터 가로 열고 가로 닫은 다음에 꼭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서 그냥 선언만 해줘야지 되는 파트가 또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클래스에서 abstract이라는 거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메소드에 abstract이라고 쓰고 클래스를 abstract이라고 안 써도 되느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라도 abstract한 메소드가 있어서 구형부가 없는 메소드가 있다면 그러한 메소드의 선언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반드시 abstract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abstract이라는
abstract 없이 앞에서 본 예제죠. 만약에 정의가 된 클래스가 있다면 그것은 abstract으로 이제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여기 메소드는 다 구현체가 있는데 위를 abstract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메소드가 abstract인데 클래스가 abstract이 아닌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상 클래스 자체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예제에서 보게 되면 A 클래스는 앞에서 본 예제에서 추상 클래스였고요. 그래서 A 클래스의 인스턴스 혹은 객체는 만들 수 없고, A 클래스를 상속받은 B 클래스가 있다면, 그리고 추상화가 아닌 클래스가 있다면, 그러면 이 B 클래스에 대한 객체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B 클래스 해가지고 new B 클래스 이런 걸 메인 함수 등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an abstract method, 추상화된 메소드는 must be overridden 라고 해서 by a subclass. 즉 무슨 얘기냐면 subclass는 B 클래스이고요. B 클래스가 A 클래스에서 추상 클래스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던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의를 했을 때에 클래스의 그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ublic Abstract Class Electric Produc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product에서 보게 되면 지금 on, off 필드가 있고요. 지금 false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turn on과 turn off가 둘 다 abstract 메소드로 제가 그냥 정의를 임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되고요. 프린트 인포는 그냥 간단하게 정보를 출력하는 거니까 on, off 이 불림 필드를 출력하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이제 예제를 찾고요. 이 일렉트릭 프로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abstract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상화된 메소드는 메소드가 있다면 추상화된 클래스로 반드시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electric product의 객체를 만들 수 있느냐? 바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 예제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electric product을 extend 하도록, 상속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추상화된 메소드로 정의되었던 turn on과 turn off 두 개의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나면 이 텔레비전에 대한 객체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예, 여기 보게 되면 그냥 클래스 있고 메인 함수 있고요. 메인 함수 아래 보게 되면 electric product EP를 해서 new electric product 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추상화 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다음과 같이 지금 new 텔레비전이 있는데 보게 되면 new 텔레비전이라고 쓰고 이 부분을 우리는 부모 클래스 형태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abstract 클래스의 turn on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객체 생성은 텔레비전이라는 파트로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creating an abstract class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미 한 거죠. 그래서 추상화 클래스 shape을 만들고 shape은 abstract method 2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거 이미 해본 거죠. 지금 shape을 상속받은 다른 어떤 모양들, 삼각형, 원을 그리고 그냥 각각의 이름을 출력하는 이 드로우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서 어떻게 앱스트랙트가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이제 쉐입에 대한 기존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의 테스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을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돌려서 결과를 확인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바뀌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쉐입을 앱스트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앱스트랙으로 만든다는 것은 클래스 앞에 앱스트랙트라고 부모 클래스에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저장을 했을 때 테스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지를 보게 되면 여기 쉐입에 대한 객체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쉐입 자체의 객체를 만드는 파트에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이 파트는 당연히 지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쉐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쉐입에 지금 드로우라고 있는데 이 메소드도 우리가 추상화된 메소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나는 것은 아직 구현부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고 세미콜론을 해주면 에러가 사라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 class shape과 abstract void도 이렇게 abstract 메소드를 정의를 해보았고요. 해당 사항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자바 13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인덱스가 0, 1, 2로 바꿔야 되죠? 1, 2, 예, 그래서 쉐입은 3까지로 하게 되면 이제 크기가 정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리게 되면 트라이앵글, 렉탱글, 서클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쉐입이라는 것을 추상화 클래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